드디어 이재명에 대해서 종말의 서곡이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재명에 대한 수사검사를 탄핵안을 제출한 것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이로써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를 어떻게든 주저앉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검사의 길을 죽이고자 하던 모든 시도는 이걸로 박살이 나는 순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전원 일치로 기각하면서 소수 의견조차 3개가 달리긴 했는데 그것도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딱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측에서 또는 민주당에서 뭐라고 해도 이건 대응이 안 됩니다. 지금 역시 언젠가는 이재명이가 저렇게 진짜로 막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다가 저게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제가 그동안 분석해오고 여러분과 함께 마음 졸여 오던 그런 상황이 오늘로 1차 부분은 정리가 되네요. 아직 2차 3차 좀 남았지만은 헌법재판소가 나름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비위 의혹이 있다 하는 명분으로 탄핵 소추시킨 이정섭 대전 고검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오늘 29일입니다.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탄핵소추로 검사의 직무가 정지되었던 이정섭 검사는 이 시간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대기업 고위 임원을 접대했니, 천암과 마약 수사를 무마시켰다느니 등의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꼬리글 이제 소수 의견 3개가 나왔는데 이 소수 의견 3명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도 검사 탄핵은 기각해야 되는데 위법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검사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라면서 별개 소수 의견을 냈지만 별개 소수 의견조차도 탄핵 사유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장일치 100% 기각이 돼버린 겁니다. 이정섭 검사는 지난해 9월달에 수원지검 저장검사로 부임해가지고 특별수사팀장을 맡아가면서 이재명에 대한 관련 수사를 총괄해 오다가 그 제목으로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작년 12월달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당시 이정섭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재명 쪼개기 원 의혹,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 배임 등 수사를 담당해 왔는데 이 특별수사팀장이 털컥 직무가 정지되니까 그동안 검사들도 참 열심히 한 겁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그 다음에 쪼개기 후원, 법인카드 이런 수사가 좀 펜딩되다시피 약간 길을 잃었죠. 힘을 잃었던 게 아니라 기운을 잃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특별수사팀장 이제 드디어 자기 자리로 지금 이 시간 즉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제는 저승사자가 살아서 돌아온, 이재명이 살아서 돌아온 게 아니라 저승사자가 물러간 줄 알았는데 그대로 살아서 돌아온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지난 2020년 12월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고 처남이 어쩌고 저쩌고 또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무단열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와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에 붙은 핑계나 변명에 불과했죠.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했다는 그 괘씸죄 때문에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시켜야 되니까 그게 이것저것 명분으로 갖다 붙이긴 그런 모든 상을 붙여가지고 탄핵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는데 그것이 그만 부메랑이 돼가지고 획 돌아가지고 이재명의 운명을 쳐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 수사는 검찰과 공수처에서 진행 중이고 그거는 수사는 말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탄핵은 헌법재판소 관할 사항입니다. 탄핵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을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다른 명분 요것저것 붙이면 탄핵이 되겠지 하고 탄핵을 시도했다가 철퇴를 맞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저는 당장 잔치국수 사 먹으러 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재명에 대한 지금 이화영에 대한 1심 유죄 선고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직격탄이 돼가지고 이재명 종말의 서곡을 빰빠라빰빠빰 하고 울려버린 셈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보다 더 큰 이슈는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재명 측에서 어떤 멘트가 나오는 것도 없는데 좀 이따가 나오겠죠. 제가 지금 워낙 속보를 빠르게 가져가지고 지금 이재명 측에서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소수 의견 없이 저는 만장일치로 기각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재명 측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끝이냐, 검사를 무려 4명을 탄핵시킵니다.
그 4명에 대한 결과도 이제 결과가 빤히 보이는 거죠. 결과가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제는 드러난 겁니다. 이정섭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하면은 나머지 검사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헌법재판소 결과를 기다려보나 마나 이거는 그렇게 결과가 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재명 측에서 우리나라 제1야당이라고 하는 그 거대 야당을 데리고 무슨 또 공작을 꾸며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적어도 검사를 겁주고 검사를 겁박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판사를 겁주고 이런 식으로 꾸리는 전략은 이제부터는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심 재판이 시작됐잖아요. 수원지법 형사 11부. 즉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장도 이재명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또 서울중앙지검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이것도 이재명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박명희를 딱 들었다가 이거 판결 잘못하면 나도 판사도 탄핵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판사도 사람입니다. 자기도 탄핵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게 싹 했어요. 싹 검사도 안 되는데 판사를 탄핵하면은 판사 탄핵이 돼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또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검사와 판사 즉 사법부를 이제 판사는 사법부죠 완전히 급줄이고 하던 그런 기획 심지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판사한테 지금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얼만데 뭐 섣부른 판단을 하겠느냐 또는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방송 등에서 공공연하게 판사를 겁준 사례 그 판사들한테 님 잡으셔야 되겠다. 그 판사님들도 이제는 겁먹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다가 이재명 총말의 서곡이라고 붙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판사 급주기가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판사 급주기가 안 되면은 이재명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습니까? 카드가 없어요. 이제는 사라진 겁니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검사 탄핵 실패 두 분 검사에 대해서 3명 남았습니다. 이것도 기각 나오는 것 뻔해. 판사 탄핵을 시도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시도해봤자 실패. 판사도 겁 안 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왜 판사들이 겁을 내겠습니까? 이제는 이재명이 붙들 수 있는 동아줄이 없어진 겁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었겠지만 썩은 동아줄조차도 사라져버립니다. 뻥 하고 순간적으로 무슨 마법 요술 마법으로 펑 하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상 지금 현재 이것을 시도했던 이 탄핵안을 주도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여기에 가세했던 흔히 말하는 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쪽팔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다가 국회라는 게 법을 다루는 기관인데 입법기관인데 거기에 동조했던 국회의원들 찬성표 던졌던 국회의원들 이제부터 뭐라고 하실 겁니까? 자기 지역구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지금 개딸들도 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딸들도 검사 탄핵할 때까지는 신이 났습니다. 검사도 탄핵시킬 수가 있구나. 야 만세 검사를 탄핵시켰다. 그런데 기각 이래 되면 개딸들이 판사 탄핵 이야기를 끊을 수는 있겠습니까? 탄핵시켜봐야 결과는 뻔한데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정당하지 못하고 술수를 동원하는 그런 식의 정치는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 이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잔치국수를 한 번 더 먹어야 될 기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직위 상실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까지 치러지게 됐습니다. 뭐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됨으로 집행유예 실행입니다. 확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 즉시 조희연이가 지금 사무실 비우고 집에 갔습니다. 왜냐? 판결 나는 즉시 가야 되거든요. 즉 두 번째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법원 3부 오석준 주심 재판관에서 오늘 29일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육감 선거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보수파들 단합 못하고 보수파들은 왜 그래 단합이 안 됩니까? 서로 이간시키고 분열하고 보수파의 DNA에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단합하자 해도 단합이 안 되는 그런 보수파지만 이번에는 단합해가지고 후보 한 사람으로 밀어가지고 제발 좀 교육감이라도 제자리 돌려놓읍시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조희연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잃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곧바로 직을 상실합니다. 자기 사무실에도 못 갑니다. 물론 지금 사물 챙기는 갈 수 있겠지만 교육감 최초로 3선에 성공했던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 임기를 2년 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재선을 앞두고 2017년에서 2018년 전교조 서울 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고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요구받고 부하 직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강행하는 혐의로 기소가 됐고, 조희연 교육감은 특별 채용을 담당한 장학관과 심사위원들에게 내정자들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이 동네는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특별 채용 대상이 된 교사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져서 조 교육감과 단일화 했습니다. 우리 우파도 이렇게 단일화 할 수 있는데 경선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정당 출신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보수 우파 후보가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합의 경선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지지율 덜 나오면 내가 드랍할게 하고 계약서 쓰고 인감증명 붙여가지고 좀 하자. 정말 하여튼 조희연 교육감은 특별 채용 논란에 대해서 과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다시 채용해 가실 뿐 위법하지 않다고 둘러댔는데 대법원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하면서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 2심 법원은 조희연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권한을 남용해서 교원 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 하면서 모든 점을 다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은 1, 2심 판결은 정당했다. 지금 이제 10월 16일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아서 원래 보궐선거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게 보궐선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보수 우파에서 교육감이라도 서울시 교육감 자리라도 하나 되찾아 와야 되는데 또 후보들이 옛날처럼 단일을 안 하고 또 지가 지잘났다고 지팔 흔들고 댕기 버리면은 이거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보수 우파는 단결이 안 되고 맨날 이간 분열 서로 쟤는 제가 잘못됐어 쟤는 제가 잘못됐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손가락질들만 하면서 지는 마치 지상지고의 정말 선녀처럼 선비처럼 그렇게 좀 하지 맙시다. 지가 뭐가 어쨌든 이번에는 꼭 단일화 해야 됩니다. 보수파가 하나 되는 모습을 진짜로 이번에는 좀 보여줍시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단일화 해가지고 보수우파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교육감 찾아옵시다. 자유우파님 감사합니다. 자유우파님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져가지고 점심때까지 이어졌던 이 회견에서 MBC는 이것을 중계방송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방송이 다 중계방송했는데 MBC, 공영방송이라는 MBC가 이 방송을 하지 않자 일부 시청자들은 MBC가 대통령 행사니까 또 저렇게 방송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행사라고 하더라도 방송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MBC가 그걸 외면하는 순간 그건 방송사가 아니고 이미 MBC가 그렇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데 거기는 방송하지 못할 중요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MBC가 그동안 디지털 뉴스룸에서 다른 사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욕심을 내가지고 타사의 화면을 무단으로 과거에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남의 화면을 쓸 때는 허가를 득하거나 그 화면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하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코리아 풀단이라고 있습니다. 코리아 풀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일어나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난 전체적으로 그걸 어떠한 방송사가 풀로 중계해가지고 이걸 다른 데 말하자면은 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서 중계를 해가지고 ABC사 올림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접 중계를 못하니까 풀단이 있어가지고 그걸 올림픽 화면을 받아가지고 각 방송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 행사 안에서도 풀단에서 각 방송사가 화면을 다 가져오면 대통령실 안에서 그 화면을 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풀 기자단이 그거를 방송사가 찍어가지고 각 방송사에 이렇게 나누어주는 분배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풀 중계단에서 2개월 동안 MBC를 배제시키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화면을 무단으로 말하자면 이게 훔쳤었다는 겁니다. 무단으로 썼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는데 공영방송으로서 풀단에서 제외돼서 그동안 대통령실 관련 공유 영상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불방이란 참사가 벌어지는데 사측은 외부에 해명 메시지를 냈습니다. MBC는 이번에 한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 타진했지만 풀단의 반대로 무산되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에 MBC 자체 중계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등 추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대통령실에서 방송을 안 해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썼다 하고 오늘 MBC 제3노조가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비협조 때문에 방송을 못한 것이다. 이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MBC 제3노조는 자체 중계도 불발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모면하려고 했다. 이런 시청자를 속이는 일이자 동정업계의 신뢰를 또 한 번 잃는 악도를 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MBC 경영진의 태도는 마치 대통령 국정 브리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편성권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제3노조는 비판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에게 정식으로 그 경위를 설명하라.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단이라고 하는 방송 자기들이 규칙이 있는데 그걸 어겨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MBC가 얼마나 비성사적이고 말하자면 정도로 안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MBC가 이걸 보도 안 한다고 했어. 우리 국민들은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은 유튜브를 봐도 참 KBS, YTN, 종편방송 그리고 다른 지상파 방송 다 중계되고 있습니다. 풀단에서 한 군데서 이걸 찍어가지고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데 MBC는 신사협정을 어겨가지고 그걸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받지 못해놓고 나중에 마치 대통령실에서 협조를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 국민들은 MBC가 또 목리를 부린다고 대통령 행사 때문에 저걸 방송하지 않고 있구나 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걸 보면 사실 MBC는 없어도 된다 이런 반응의 댓글들이 많습니다. MBC가 우리 사회에서 지난번에 이재수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흉기다. 공기.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흉기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기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MBC가 가장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MBC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있으나마나한 방송. 아니 있으면 오히려 더 해치고 계속해서 나쁜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MBC는 최근에 여기에 이사진을 새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 이사를 6명 뽑았는데 그걸 법적 소송을 해가지고 그 이사의 임기가 시작된 것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이사들이 계속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새 이사가 들어와야 이 이사들이 업무를 보고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데 사장을 교체하지 못하도록 MBC와 그리고 민주당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최대한의 지금 MBC의 이 체제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MBC를 이용해서 탄핵을 하려고 한 것 아닐까? 탄핵을 하려고 한 것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본안 소송이 1, 2년 걸린다고 하니까 본안 소송 때까지 이걸 스톱시켜놨다. 그러면 방통위가 가만히 있을 리도 없고 그래서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봤더니 이 재판을 한 판사가 바로 심각한 국제인권법 연구에서 핵심 멤버고 운동권 출신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운동권, 좌편향 인물이다. 그러니 이 판사 이런 판결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KBS 수신료를 부과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KBS 쪽에서 헌재에 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인 체제,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사람 체제에서 결정한 것은 합헌이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헌. 그리고 지난번에 고등법원에서도 YTN의 최대 주주를 변경할 때도 두 사람 체제가 가능하다. 그럴 때 갑자기 이 판사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러니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야 이게 지금 운동권 판사들이 역시 MBC하고 짜고 또는 민주당하고 짜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우리 체제를 파기하거나 또 부인하거나 지어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MBC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MBC 문을 닫으라. MBC는 올 연말 되면은 재허가 시기가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MBC가 재허가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 왜? 징계를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점수가 이미 넘친다는 겁니다. 편파, 왜곡, 조작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MBC 문을 닫아야 됩니다. 재허가를 못 받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